이제 네. 총선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지금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을 청산하겠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를 청산하겠다.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네. 이제 프레임 싸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86 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 정신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이런 네. 표현을 좀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서로 프레임은 잘 잡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프레임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86 운동권 카르텔 청산. 맞죠? 해야죠. 그리고요. 검사 독재 그러게 검사 독재는 아니야. 이재명이 얘기하는 검사 독재는 아닌데 검사가 얼마나 바닥을 보이는지는 이 정부, 검사들이 얼마나 정치를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부도 꽤나 보여주고는 있는데, 검사들이 독재여서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이 정치와 정책에 대한, 검사들이 바라보는 정치에서 권력 투쟁은 있는데 정책이 없는 거,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프레임은 잘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영동, 김경률은 운동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본인의 비대위가 운동권 세계관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운동권의 또 하나의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거라는 거 자각을 하긴 하나? 민경호도 포함하셔야죠. 그렇죠.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운동권 세계관에서 안 빠져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제 입장에선. 네. 그게 전향을 했다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북한에 대해서 이거를 끊었냐? 그건 끊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운동권 습속, 운동권 사고, 조직관, 사람관. 요번에 경률형 제대로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 새끼도 운동권이다. 그렇게 많이들 그러는데 또 다른 운동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속 자체, 그러니까 여기가 보수 정당이니까 운동권에 맞서는 보수 정당의 세계관과 기타 등등이 딱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은 저건 완전히 운동권적 사고 방식이에요. 계급론적 갈등론. 네. 의사는 기득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권 세계관에서 탈출한다는 건 갈등론적 세계관, 정치관에서 탈피해야 돼요. 계급론적 갈등론전에서. 그리고 세상이 정의와 불의 이렇게 돼 있다라는 사고관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 정의와 불의 이거로 세상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파 사고 방식이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하고 기술을 존중해야 돼요. 즉 우리나라에서 제 입장에선.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니 뭐 이런 감성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엔 전문가에 대한 존중을 못 해준다든지 기업가들 때려잡는다 뭐 이런 거요. 요번에 이제 그 중대재해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본과 기술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에 대해서 존중 하지 않고 있는 이 풍토를 맞서서 그거를 빠져나와야 돼요. 세금을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사람들 그런 거를 빠져나하는 게 그게 이제 운동권 카르텔하고의 결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서 운동권 카르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르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걸 못 봤어. 제 입장에선 운동권 카르텔 중에서 보건의료 카르텔 있잖아요. 보건의료 네. 노조 카르텔을 정확히 안다면 의대 정원 이런 공약 못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장현 있잖아요. 전장현 카르텔의 문제를 알았다면 운동권 카르텔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전장현이거든요. 그런데 네. 김혜지하고 한지아 같은 사람을 비대위에 들였어. 아니 도대체 당신이 지적하고자 하는 운동권 카르텔이 뭐냐고. 태양광 같은 경우 ESG 관련돼서 얘기하면 그 옆에 사람들은 디테일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그 운동권 카르텔에서 본인들은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고 자기네들의 습속이 운동권으로서 벗어나서 기술과 자본과 전문가들을 대접한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꼬라지가 웃기잖아요. 뭐 저는 그런 거예요. 좀 뭘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이미지 정치만 하지 말고 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나같이 까칠한 놈도 와 하지 해주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NLPD를 다시 살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중에서 운동권 문화의 최악은 일은 안 하고 입씨름하는 거예요. 네. 입씨름하는 거라고요. 지금 운동권 문화 최악의 운동권 문화를 지금 살리고 있다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래서 나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이번 총선 상황이 나쁘지가 않은데 난 내 구독자들한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의대 정원이나 기타 등등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라고 물고 빨고 하다가 보면 그럼 우리 삶이 박살난다니까. 우리의 삶이 정치가 뭐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오늘 내가 정책 나오는 거에서 오늘 여야 정책 다 깔 건데 우리의 삶을 박살내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포퓰리즘에다가 세금 팡팡 쓰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좋죠. 그러고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얘기를 하고요. 한시무화지경입니다. 한시무화지경. 그러니까 진짜 도끼인 객끼냐. 도끼인 그러니까 객끼이고 극혐입니다. 극혐. 대통령도 저기서 데려오고 네. 뭐 비대위원을 포함한 운동권도 데려오고 아까 뭐 좋은 말로 표현했으니까 또 다른 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주류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이쪽 넘어왔다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황은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 정작 비대위원장은 운동권을 청산하겠다고 또 하고 있고. 운동권 카르텔을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운동권 카르텔에서 제일 큰 보건의료 카르텔을 키워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책과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식견이 없는 사람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진짜 보수가 없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기득권, 그러니까 운동권 카르텔과 전선을 치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바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더러운 쇼야 내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네요. 보수 입장에서는 사실. 보수 이것도 그런 거에서 또 여기서 제가 또 그런 게 보수가 무능력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은 그렇긴 하죠. 보수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보수가 정치 세력으로서 유의미한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선거 국면에서 보수가 나대면 이 정당이 망한다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이 아니라 그냥 탈보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 제가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를 탈보수 정당, 나머지 보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리고 이 자유시장주의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도 이번에 대표적으로 마음껏 찍을 정당이 없는 거죠. 가장 성심성의껏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도왔던 우파의 확실한 지지 그룹이었던 의사들도 팽개치고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지금 그런 말을 하시니까 이번 총선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네요. 투표율 무지하게 낮을 거예요. 무지하게 낮을 겁니다.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네? 어느 당이 유리할까요? 아니 이거 지금 양쪽에서 다 난리라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마찰 요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둘한테도 다 적용되는. 투표율 낮아지는 건 양쪽 득표를 다 갉아먹지. 누가 그런 거죠. 전투할 때 추위는 양쪽이 다 춥던 것 같은, 양쪽한테 다 적용되는 요소라고 봐야죠.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둘 다 참 깝깝하네요. 들으니까 들면 들을수록. 재밌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